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위레아 전공체육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생리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이 운동생리학은 기본적으로 의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매번 다뤄지는 문제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요. 또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것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이런 지식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조금 더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A형 11번 문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개의 어떤 작은 문제가 있고요. 먼저 밑줄친 기억을 에너지 생성 시스템 측면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지금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중 에너지 대사 전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프 내 A 시점 근육 크레아틴 인상과 산소 섭취량, 산소 소비량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순간임. 에너지 대사가 A 시점 전후로 전환됨. 전환 시점 전후의 포스포 프록토키나제의 효소 활성도는 낮음.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보고, 자, 기억 밑줄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A 시점 전후로 전환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밑줄친 기억을 에너지 생성 시스템 측면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에너지 생성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이제 무산소성 과정과 유산소성 과정으로 나눠지고요. 무산소성 과정에서는 ATP PCR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원질 과정, 무산소성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이 있죠. 이 해당 과정이라는 건 당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산소 과정도 유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는데, 유산소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은 탄수화물에서 이제 그 잘게 쪼개진 걸 의미하잖아요. 유산소 과정은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도 같이 그 에너지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산소 과정이라고 했던 거고, 여기선 지금 해당 과정 유일하게 무산소 과정에서의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유일하게 탄수화물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A 시점 전후로 전환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보게 되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근육 크레아틴 인산이 한 1분 조금 지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A 시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 생성 체계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ATP PCR 체계 인원질 과정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시점 이후로 이 에너지 생성 체계는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몸은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원질 과정이 가장 먼저 에너지가 동원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근육 내 그 PCR이라는 재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화학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원질 과정을 먼저 끌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번으로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유산소 과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힌트가 되는 겁니다. 전환 시점 전후의 포스포프로토키나제의 효소 활성도는 낮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PFK 포스포프로토키나제와 그다음에 가인산 분해 요소가 어떤 거죠? 그렇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활성화 정도를 조절하는 효소예요. 그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PFK 효소 활성도가 낮다는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 내에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지금 그 활성도가 낮다는 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 시점 전후의 프록토키나제의 효소 활성도나 PFK 활성도는 낮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A 이전, 여기 전후라고 했잖아요. A 시점 이전에는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생성 시스템은 ATP PCR 과정, 인원질 과정이 되는 거고, A 시점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다음에서 원래대로 하면 해당 과정을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PFK 효소 활성도가 낮다고 했으니까 얘는 작용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과정 유산소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전후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항정 상태.
니은 B 구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 생성을 위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음. 이렇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음. 운동에 필요한 ATP 생성을 위한 일단 유산소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산소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세 개를 쓰게 되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데 탄수화물은 어떤 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유산소성 과정에서도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순간에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그 단위 뭐랄까요? 단위 연료당 더 폭발적인 칼로리를 많이 내요. 단위 연료당. 물론 지방이 총 ATP 생성량은 많지만 그 단위 연료당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고 해볼게요. 마라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약간 가속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가속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를 할 때는 지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항정 상태. 그러다가 내가 가속화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상태는 다시 지방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탄수화물과 지방, 일단은 지방을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면 탄수화물도 고갈되고 지방도 고갈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때 이제 단백질까지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정 상태라고 했고 여기 지금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고 했고 항정 상태를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니은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사 연료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출신 A부터 F에서 잘못 설명된 거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쳤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동은 초과산소 섭취량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급격한 고강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격한 고강도 운동.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급격한 고강도 운동. 에피네프린 급격하게 지금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그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린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증가해야 되겠죠. 이 교감신경의 아주 핵심적인 호르몬이잖아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린 농도가 증가되는 거고요. 낮은 강도 운동에 비해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산소 섭취량 많이 필요하죠. 고강도 운동이니까. 지금 유산소 과정으로 넘어갔지만 넘어간다고 했을지라도 넘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아까 가속 구간, 마라톤 가속 구간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섭취량 더 증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산소 결핍량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 결핍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산소 결핍량도 증가해서 이런 경우에 고강도 운동일 경우에 EPOC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EPOC 구간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EPOC 구간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EPOC 구간의 명칭이 뭐죠?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이잖아요. 이때 뭔가 이제 몸을 이제 회복시키는 다시 재합성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 PCR이랬는데 PCR을 지금 요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요 사용한 거를 요 단계에서 지금 재합성을 하는 겁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가 아니라 합성한다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포도당 신생합성, 젖산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증가. 요거는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도당 신생합성이 이루어져서 다시 우리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런 어떤 재합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얼핏 보게 되면 이런 생리학적 과정이 여러분들 교수학습 현장에서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턱걸이와 중장거리를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휴식 시간을 똑같이 줘야 될까요? 턱걸이는 어떤 그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ATP PCR 체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ATP PCR 체계라든가 아니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회복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중장거리나 마라톤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일단 탄수화물과 지방을 먼저 사용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하고 나서 정 없으면 단백질까지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턱걸이나 이런 운동처럼 뭐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즉 운동의 특성마다 에너지 생성 시스템이 다르고 사용되는 어떤 연료, 영양소가 다르고 회복 시스템이 다르고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 EPOC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았을 때 교수학 현장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 생성 시스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핵심적이고 운동 생리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학년도 B형 5번 문제이고요. 자, 시든탑의 주장에 근거해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을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고 시리즈에서도 벌써 3번, 4번 다뤘던 문제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든탑의 주장에 근거해서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 중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 명칭을 적으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은 이렇게 이제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과거에는 최초 활동의 통계가 나왔고 집합 대형을 학생의 번호 순으로 지정된 위치에 서도록 함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학생의 번호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석 점검 시간의 절약이 되겠죠. 출석 점검 시간의 절약. 이런 식으로 출석 점검 시간의 절약을 묻고 싶으면 이와 관련되는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적어 놓고서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과 관련해서 열의 격려 주의한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을 개념으로 물어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든탑의 수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 열의 격려 주의한기는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든탑의 주장에 근거하여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의사수용 기능을 쓸 것.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교생 선생님, 실제 상황에서 교수 기능을 사정하는 방법은 활용하는 정보에 따라 서로 다르고 수업 운영 장면을 변인으로 하는 사정을 분석적 교수 단위 사정이라고 해요. 교수 사정은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교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사정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실제 학습 시간이나 성공적으로 참여 학습 과제의 시행 횟수, 이제 OTAR이 되는 거죠. 학생의 반응 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인으로 실제 교수를 사정하는 것을 어떤 변인 과정, 이거 이제 중거적 과정 변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시든탑의 그 교수 사정 모델 중에 완전 교수 사정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완전 교수 사정의 명칭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교수 사정의 그 챕터에 완전 첫 번째가 나왔던 게 완전 교수 사정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완전 교수 사정 모델과 다른 게 이제 실제 상황에서의 교수 사정인데 이 실제 상황에서의 교수 사정의 개별적 교수 행동의 사정, 분석적 교수 단위의 사정, 중거적 과정 변인의 사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개별적 교수 행동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분석적 교수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분석적 교수 단위를 설명을 해놓고 중거적 과정 변인을 물어본 거예요. 이 중거적 과정 변인은 실제 학습 시간이나 적절한 학습 과제의 시행 횟수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상황에서의 교수 사정에서 개별적 교수 행동의 사정이라는 것은 피드백이라든가 강화, 질문, 격려 등 즉 개별적 교수 행동이란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개별적 행동을 의미하고요. 개별적 교수 행동의 사정은 통제된 상황 하에서 기능을 연습시키는 교수 기능의 초기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기능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저기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개별적 교수 행동의 사정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 우리가 사정, 체계적 관찰 방법 나와 있잖아요. 사건 기록법, 지속 시간 기록법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분석적 교수 단위는 이제 지속 시간 기록법 과도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분석적 교수 단위의 사정은 수업 운영 장면이라든가 교사 피드백 제공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2가지 이상의 개별 활동 또는 교수과정 변인과 학습과정 변인이 결합으로 구성되는 단위를 분석적 교수 단위라 하고 수업 운영 장면의 분석이나 교사의 자극, 이에 따른 학생의 반응, 교사의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과정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거적 과정 변인은 실제 학습 시간이라든가 적절한 학습 과제의 시행 횟수를 그것을 변인으로 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완전 교수 사정의 모델의 명칭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챕터에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상황의 교수 사정에서 개별적 교수 행동, 분석적 교수 단위, 중거적 과정 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도일의 주장에 근거하여 밑줄진 리을에서 최 교생이 시도하고 있는 과제 체계간 타협 방법을 서술할 것. 단 교사가 학생이 기대하는 과제 체계와 허용한 과제 체계의 각 명칭을 포함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과거에 나왔어요. 과거에 나와서 이 과제 체계 내 타협인지 과제 체계 간 타협인지, 그리고 이 도일의 주장에 근거할 때 과제 체계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학습 과제 체계, 운영 과제 체계,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일단 학습 과제 체계가 무엇인지, 운영 과제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일단 학습 과제 체계는 연습 수행, 학생들의 학습 내용 참여와 관련된 과제를 의미합니다. 연습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참가, 체력 증진, 시험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 과제라는 것은 어떤 수업 활동 조직과 행동과 관련된 과제로서 뭐 출석, 이동, 수업 조직, 용구 배치, 규칙 준수, 수업 종료 등이 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는 어떤 학생들 학습 과제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간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어떤 걸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친한 친구와 함께 짝을 맺어주어 연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친한 친구와 짝을 맺어준다는 게 어떤 과제 체계죠? 그렇죠. 요 맺어줘서 학습 연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와 짝을 맺어준 게 어떤 과제 체계죠? 그렇죠.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과제 체계, 연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과제 체계죠? 그렇죠. 학습 과제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기대하는 과제 체계는 학습 과제 체계가 되는 거고요. 허용한 과제 체계는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제 체계가 타협 방법을 뭐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과제 체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 과제 체계를 허용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빠졌는데 이 디귿 문제는 디귿에 해당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시든탑의 의사수용 기능을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물론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맞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단답식으로 딱딱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리고 단답식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을 처음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미 양이 꽤 되는 부분에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알아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의사수용 방법에 아까 제가 단답식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적어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교과서를 보고 적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수용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의역하라. 그 다음에 2번 효과적인 주의 집중 기술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3번 메시지 전달자의 비언어적인 단서에 유의하라. 4번 자신의 감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 이렇게 나와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이제 이 부분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몸을 기울여 잘 들으려는 태도나 표정을 보이며 학생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모습이라는 게 효과적인 주의 집중 기술을 활용하라는 이용하라는 이 부분과 설명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 효과적인 주의 집중 기술을 이용하라인데 이 부분 문제는 사실 맞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다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 같은 챕터에서 의사 수용 방법에 대한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의사 전달 방법, 시든탑의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한 5가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 의사
지금 수용 기능에 대한 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 부분을 5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 미래 전공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